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핵심 합격 마인드맵 노동시장론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직업 상담화 끝났고, 직업 심리학 끝났고, 이제 큰 건 다 끝났습니다. 노동시장론 세 문제 나옵니다. 실기에서 세 문제만 맞히면 됩니다. 이 안에 세 문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세 문제. 그러니까 요 안에 문제만 구조화만 잡으면 여러분들 노동시장론 아주 또 전략 과목입니다.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또 지금부터 한 문제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요, 노동시장론 1이죠. 이쪽 수요 공급 파트가 어려운데요. 필기 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실기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이 뭐냐 이겁니다. 노동 수요가 뭐였죠? 노동 수요 일자리의 결정 요인 누가 결정해요? 기업이 결정한다. 뭐 보고 일자리 결정하나 이겁니다. 그래서 노동의 가격을 보고 결정한다.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을 보고 결정한다. 가격입니다. 가격. 또 총생산물에 대한 상품의 수요의 크기에 따라서 요거는 빼도 됩니다. 그냥 수요의 상품 수요에 따라서 결정한다. 또는 상품 수요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한다.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냥 상품 수요에 따라서 결정한다. 노동의 생산성에 따라서 결정한다. 생산 기술에 따라서 결정한다. 그래서 가다 생수기, 노동 수요 결정 요인 가다 생수기에서 한 문제 외웠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노동 수요 결정 요인 가다 생수기다. 가다 생수기입니다. 정확히 가나 정수기 이러면 안 됩니다. 가나 초콜릿 안 됩니다. 가다 생수기다. 노동 공급의 결정 요인이죠. 노동 공급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다? 사람이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보고 노동 공급이 뭐예요? 일이죠. 사람이 무엇을 보고 일을 결정하냐? 그래서 임인경 간질, 그래서 임금에 따라서 결정한다. 인구 또는 생산 가능 인구에 따라서 결정한다. 경제활동 참가율에 따라서 결정한다. 노동 시간 노동의 질에 따라서 결정한다라고 보고요. 노동 수요의 탄력성 결정 요인이에요. 노동 일자리가 노동 일자리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의 움직임이 크면 근로자는 아주 싫어하겠죠. 일자리가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움직임이 크면 아주 싫어지겠죠. 그래서 근로자 대다수가 총 맞는다. 대다수 총 이렇게. 그래서 대체 가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은 커진다.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은 커진다. 수요의 탄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은 커진다. 총생산 비중, 노동의 비중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탄력성은 커진다. 대다수 총. 그래서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힉스라는 사람과 마샬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해서 힉스 마샬의 법칙이라고도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 네 가지를 수시하면 대다수 총 아싸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다가 또 가다 생수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잘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볼 거 없습니다. 통과시키면 됩니다. 이거 통과하세요라고 할 때 여러분이 기분이 제일 좋을 겁니다. 또 노동 공급에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소득 효과, 대체 효과 1차에서 징그럽게 했죠. 소득 효과, 임금 인상 시 올라간 임금으로 인해서 노동 공급, 즉 일을 포기하고 여가를 선택하는 것을 소득 효과라고 한다. 대체 효과는 임금 인상 시 올라간 임금으로 인해서 여가 생활을 포기하고, 즉 여가를 포기하고 노동 공급 일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왜? 이참에 돈을 더 벌려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가가 열등제라면 이라고 전제 조건이 나오면 여가 자체가 열등제라는 것은 여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돈을 많이 벌건 안 벌건 무조건 노동 공급을 선택한다. 즉 그래프 모양은 우상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 그 다음에 3순위, 뭐 요건 기본적으로 잘 나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 두 번째 파트, 인적 자본 투자 이론에서
정부의 투자 방향이라고 나오는데 인적 자본 투자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인적 자본 투자의 대상이 뭐냐 이거예요. 즉 인적 자본 투자 스펙 쌓는 대상이 뭐냐 이겁니다. 교육 많이 받는 거죠. 정규 교육. 느려 빼면 또 정규 교육 또는 학교 교육 똑같겠죠. 느려 빼면 뭐예요? 비정규 교육. 과외 같은 거겠죠. 현장 훈련, 정보 이주, 건강. 이런 걸 예를 들면 인적 자본 투자의 투자 범위 대상 3가지를 쓰고 설명하셔. 설명은 안 배웠는데? 하지 말고요. 인적 자본 투자란 정보가 많을수록 인적 자본량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쭉쭉 글짓기 쓰면 됩니다. 얼마큼 쉬워요, 이런 게. 글짓기를 왜 못해요? 예를 들면 건강. 건강한 사람일수록 인적 자본량이 많아서 조직 내 직장 생활가 아주 유리하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만큼 인적 자본이 낮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런 걸 왜 못 써요? 주저주저 쓰면 되는 거지. 글짓기처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교육의 사적 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보다 낮을 때의 정부만. 정부는 돈을 주고 대학이나 여러 가지 이런 데 정부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수익률이 높아야 되는데 사회적 수익률이 낮아요. 이럴 때 정부는 뭐예요? 교육을 더 강화시켜야죠. 그래서 무상 의무 교육을 확대시키고 학점 은행제를 도입하고 기업 내 훈련 지원을 확대시키고 이주 보험금을 지급하고 또 직업 정보를 제공을 확대하고 평생 교육을 확대시키고 이런 거 쓰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 무상 의무 교육 확대, 대학교 지원금 확대, 평생교육원 확대, 학점은행제 확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실망 노동자, 부가 노동자는 뭐예요? 경기 침체 시에 경제활동 인구에 있던 실업자가 즉 구직 활동을 하고 있던 실업자가 경기가 너무 침체돼서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취업 활동을 포기하고 구직 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 활동으로 전락하는 것을 실망 노동자 가설이라고 한다. 이 실망 노동자는 비경제 활동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실업률 계산해서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실제 실업률이 포함되지 않는 효과다. 즉 실업률 계산해서 실업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라고 보고요. 부가 노동자는 경기 침체 시에 실질적으로 주 경제원이 경제활동을 포기함으로써 2차 노동력, 즉 전업주부나 전업학생의 경제활동 인구로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비경제활동 인구가 경제활동 인구로 올라가기 때문에 통계상 실업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초래한다라고 보고요. 통계상 실업률이 원래 실업률이 높은데 통계상 낮아지는 이유는 뭐냐? 실망 노동자 가설 때문에 통계상 낮아진다. 지금 방금 설명드렸죠? 또 무급 가족 종사자. 자영업에 18시간 이상 종사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는 실질적으로 실업자인데 취업자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얘는 2가지만 물어보기 때문에요. 얘 2가지만 여러분들이 포인트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안 봐도 됩니다. 노동시장 3번째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요인 또는 결정 요인이라고도 합니다. 법적, 제도적 장치가 좋으면 경제활동 참고가 많아지겠죠. 시장임금이 올라가면 경제활동 참가가 높아지겠죠. 배우자의 소득이 감소하면 활동이 높아지겠죠. 왜? 돈 벌기 위해서. 자녀의 수가 줄어들면 높아지겠죠. 이거 여러분들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문제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낮아지는 효과 5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오면요. 그건 안 배우는데 하지 말고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안 좋을수록 참가율은 낮아진다. 시장임금이 낮을수록 참가율을 낮아진다.
그렇게 쓰면 됩니다. 얼마큼 쉽습니까? 얘는 항상 5가지만 쓰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5가지만 보면 됩니다. 부가급여 시험이 잘 나옵니다. 부가급여란 기업주, 즉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월급 이외의 경제적 보상을 부가급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류는 유급휴가, 식사제공, 기숙사제공, 퇴직금, 4대 보험 등이 있고요. 사용자가 선호하는 이유는 뭐예요? 조세나 보험료의 부담이 줄어들고 사용자 선호에 맞는 근로자 채용이 용이하다. 왜? 부가급여를 주니까 그만큼 근로자가 많이 응시를 하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근로자를 쉽게 뽑을 수가 있겠죠. 또 임금 규제 시 정부에서 임금 규제 시 회피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선호하는 이유는 뭐예요? 조세나 보험료. 요거는 좀 줄여서요. 근로자니까 근로소득세. 우리가 월급에서 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로소득세가 줄어든다. 공동구입으로 인해서 비용이 절감된다. 즉 공동구입으로 인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또 연기된 보상금, 즉 퇴직금은 조세 적용상 유리하다. 즉 퇴직금이나 국민연금은 세율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선호한 이유 5가지를 수시하면 부가급여를 주니까 근로자의 사기가 올라간다. 또 장기 근로가 가능하다. 이렇게 쓰면 아주 쉽습니다. 보상적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 보상적 임금은 뭐예요? 근로환경의 열악함을 경제적 보상으로 상쇄시키는 것을 보상적 임금 제도라고 한다. 예를 들면 탄광촌의 광부의 임금은 도시 근로자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왜? 그만큼 작업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상적 임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뭐예요? 고용의 안정성 여부, 작업의 쾌적함 정도, 교육 훈련 비용의 정도, 책임의 정도, 성공 또는 실패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보상을 더 많이 해줘야 한다. 최저임금제 여러분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제, 근로자가 최저임금제 올려줬죠. 얼마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로자의 사기가 올라간다. 돈이 많이 풀리니까 경기가 활성화된다. 복지국가가 실현된다. 산업평화가 유지된다. 돈 올려주니까 데모 안 한다 이겁니다. 덤핑이 없어진다. 공정한 경쟁력이 확보된다. 근대화가 이루어진다. 노동력의 질이 좋아진다. 소득이 재분배된다. 유효수요가 확대된다. 경기가 이런 거 쓰면 주제를 쓰면 됩니다. 6개만 여러분 찍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의 효과, 부정적 효과는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 최저임금제 강조하는데 부정적 내면 아주 출제위원도 겁나게 또 징계받겠죠. 참고로 최저임금제 올라가니까 뭐예요? 일자리가 줄어들겠죠. 고용이 감소한다. 일자리가 줄어든다. 부가급여가 축소한다. 최저임금제니까 부가급여를 줄이겠죠. 또 노동의 암시장이 형성된다. 또 몰래 불법적으로 근로자를 최저임금제 안 주고 사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느닷없이 또 어떤 미친 사람이 출제해갖고 최저임금의 단점 3가지를 쓰시오라고 하면 첫째, 일자리가 줄어든다. 부가급여가 줄어든다. 노동의 암시장이 생긴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시장 4번째 파트입니다. 실업이죠, 실업. 그래서 실업의 종류, 마찰적, 구조적, 경기적, 계절적 실업이다. 그래서 요 4가지, 마찰적, 구조적, 경기적, 그렇죠. 요 4가지 중에서 마찰적, 구조적, 계절적 실업 이 3가지를 비수요 부족 실업이라고 해요. 비수요 부족 실업, 즉 일자리가 부족해서 생기는 실업이 아닌 거. 그래서 비수요 부족 실업 3가지는 마찰적, 구조적, 계절적이다라고 나오고요. 마찰적은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실업이다. 정보 부족 나오면 마찰적. 그럼 대책은 뭐예요? 직업 정보를 제공해야겠죠. 구인구직 시스템을 연결시켜줘야겠죠. 또 직업 박람회를 개최해야겠죠. 또 직업 상담자를 많이 뽑아야겠죠. 왜? 그래야 정보를 제공하니까요. 구조적 실업,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실업이죠. 그래서 사양산업이 없어지고 신흥산업, 즉 성장산업으로 옮겨지면서 생기는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다. 대책은 성장
산업에 알맞는 직업 훈련을 시켜야겠죠. 인력 정책을 써야겠죠. 또 성장 산업이 있는 곳으로 이주 보조금을 지급해 줘야겠죠. 이사 가도록. 계절적 실업, 특정 계절에 따라서 생기는 실업을 계절적 실업이라고 한다. 대책은 농공단지 조성, 특화작물 재배, 비닐하우스 재배, 비닐하우스 그런 겁니다. 잠재 지역은 안 해도 됩니다. 경기적 실업, 경기 자체가 부족해서 생기는 실업이다. 대책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겠고, 재정을 확대시키고, 공공근로를 확대시키고, 또 금리를 내리고, 유효수요를 확대시키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업이 경기적 실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실정은 지금 경기적 실업 상태죠. 한 번 더 정리하면요. 비수요 부족의 실업의 종류 세 가지. 마찰적, 구조적, 계절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오죠? 비수요 실업, 마찰적, 구조적, 계절적. 얘는 안 봐도 됩니다. 얘도 안 봐도 됩니다. 얘도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얘만 보면 됩니다. 얘만. 실업의 종류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예, 쓰면 됩니다. 비수요 부족의 종류 세 가지를 쓰오. 예, 쓰면 됩니다. 간결하죠? 얘도 안 봐도 됩니다. 샵 제도 아주 중요합니다. 샵 제도 네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노동조합과의 관계입니다.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내 맘대로 입사할 수 있다. 오픈샵.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된다. 클로즈드샵. 일단 내 맘대로 입사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된다. 유니온샵. 노동조합이 피조합원에게 일정 부분의 노조비를 징수할 수 있다. 에이전시 샵. 실업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노동시장이 끝나는데 여기 이제 부가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거 나오면요. 임금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나옵니다.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 뭐냐? 한번 오른 임금은 어떠한 경제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려는 속성을 의미한다. 그 이유 5가지를 쓰시오. 근로자의 화폐 환상 때문에, 또 장기 근로 계약 때문에, 노동조합의 효과 때문에, 최저임금 제도 때문에, 또 효율성 임금제도, 고임금 제도 때문에 뭐 이런 거 쓰면 되겠고요. 또 내부 노동시장, 내부 노동시장이 뭐예요? 끼리끼리 시장이다.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 3가지, 숙련의 특수성 또는 현장 훈련, 관습이 있다. 내부 노동시장의 장점이 무엇이냐? 그냥 대기업의 좋은 점이 장점이다. 복지 혜택이 좋다. 고임금이 좋다. 근로자가 장기 근속을 한다. 그래서 좋은 거 쓰면 됩니다.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이 있는데 1차 노동시장 좋은 거 대기업 삼성, 2차 노동시장 노가다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노동시장에 근무하는 근로하는 근로자의 장점 3가지를 쓰시오. 대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장점 3가지를 쓰시오. 첫째, 임금이 높다. 복지 혜택이 높다. 직장을 오래 다닌다. 사기가 올라간다. 뭐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인분항 문제입니다. 즉 1차 노동시장에 근무하는 사람과 내부 노동시장에 근무하는 사람의 답은 똑같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또 정리해 보게 되면요. 실업률, 이거 뭐 노동시장과 직업정보에 겹치는 문제인데요.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을 구하시오라고 나오는데, 고용률은 참고적으로요. 취업률이라고 합니다. 노동시장에서는 고용률을 다른 말로 취업률이라고 해요. 근데 직업정보의 취업률하고는 틀려요. 직업정보의 취업률은 구취, 즉 구직자 나누기 취업자 수 나누기 신규 구직자, 워크넷에 가입되어 있는 구직자를 의미하지만 곱하기 100, 이건 직업정보의 취업률이지만 노동시장의 취업률은 고용률이다. 즉 고생취,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 수 이렇게 곱하기 10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동시장론 큰 틀을 잡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힉스의 파업 이론 하나 더
추가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시장론 마인드맵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직업정보로에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